되는 거는 이제 6월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그 재판이 잡혀있긴 합니다. 네. 잡혀있긴 하는데 다음 주에 아마 재판 정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정지법? 올려가지고 네. 통과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은 안타깝게도 정지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현재로선 정무적 상황으로 돌아보기에는 정지될 상황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당장 내일 있을 본회의에는 그 법안을 안 올립니다. 내일은 특검법 3개와 검사 징계 법안을 올린다는 것인데 그 다음 주인 6월 18일 전에는 적어도 그 다음 주에는 이 재판 정지법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근데 네. 법이 시행되는 것은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이 아니고 공포시. 네, 결국은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서 공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법이 이제 집행되는 실행되는 효과를 거두는데 국회에서 통과한다 할지라도 지금 국무회의가 제대로 지금 현재 구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표를 다 안 받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박성재만 받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큰 어떤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 그 6월 18일 그 선고가 진행된다면 서울 고등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파기환송이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측이 재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공은 또 지금 대법원에 넘어가게 되는 거네요. 대법원장의 의지에 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에 좀 달려 있는 그러한 시간 싸움이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근데 아닙니까? 이제, 네. 아니 그것보다도 네. 일단 그 서울 고법의 항소심이 이제 하는데 네. 이게 심리도 1차 심리에서 끝날지 맞습니다. 아니면 맞네요. 심리를 맞습니다. 한두 번 제가 볼 때는 더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선고기를 잡을지 맞습니다. 일단은 이 항소심 심리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이제 상고로 이제 가게 되면 최소한 한두 번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시간이 1주, 2주가 이제 더 끌 수가 있죠. 3, 4개월 그러니까 공포하게 네. 충분히 시간을 이제 벌 수 네. 있는 거죠. 아니죠. 근데 이것도 큰 변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이거 재밌네요. 자꾸 이거 아니네. 재밌네. 반전이 이게 반전이 약간. 있네. 아니 문재인 네. 정부 때 국무회의가 최종적으로 구성이 된 게 언제가 100 언제죠? 100 며칠 걸렸습니다. 180일 정도 걸렸습니다.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탄핵 직후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수위 예, 없었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국무총리에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그때 이낙연 임명했나요? 아니야, 지금 지금 김민석이요. 네. 김민석이를 네. 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김민석을 왜 임명했느냐? 자, 이런 거죠. 일단 그 행정각부의 장은 총리 제청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김민석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첫 번째, 빨리 이제 각부 장관을 제청을 하라는 거예요. 제청을.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만약에 그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발의해오는 각종 악법들 있잖아요. 네. 특검법이라든지 법원조직법이라든지 이런 위헌 입법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통과를 시키면 어떤 절차를 밟느냐? 국무회의에서 총리 건의안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나는 별 생각이 없는데 총리나 여기서 건의하니까 네. 이 특검법이나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걸 통과시킨다. 네.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이재명은 좀 우아하게 국민통합 이야기를 하고 악역은 김민석이 하는 겁니다. 총리가. 그래서 총리를 김민석이가 하는데 역사적으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각 행정부를 통화를 하고 또 관리, 감독,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행정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대 어떤 총리 전부 다 장관 혹은 자치단체장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 그러게요. 네. 그런데 김민석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 방금 제가 말했듯이 이재명 사업 리스크를 막는데 방탄하는데 악역을 하라. 그건 턱명이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고 네, 굉장히 네.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6월 18일 날 심리기일이지만 종결하지 않고 한번 속행할 수도 있고 그날 종결을 하더라도 선고기일이 좀 한 3주에서 한 달 있다 잡힐 거고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또 상고를 할 것이고 상고 기간에 대해서 또 서류를 받냐 안 받냐 대통령이니까 서류는 받겠죠 이제 대통령이니까 서류를 바로 받으면 상고 기간이 지나갈 텐데 그 한 3, 4개월 기간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탄핵 직후에서 내각을 구성했던 그 한 며칠 100일 넘어가는 그 기간과 이 수싸움에서 김민석 보고 악역을 자처해서 네가 빨리빨리 내각을 구성해라 라는 걸로 김민석을 임명한 거다. 그 행정에 대한 어떠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리하게 김민석을 임명한 거다. 이런 해석이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총리는 어차피 국회 인준이 필요하니까 네. 어차피 이제 인준이 될 가능성은 많겠죠. 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청문회 때 김민석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김민석이 총리 안 된다 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네. 김민석 이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총리 결격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이 옛날 뇌물 받았다가 그 유죄 확정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추징금이 한 수억이 됩니다. 7억 되죠. 그 추징금을 몇 년간 안 내고 계속 버텼어요. 네. 버티다가 나중에 이번에 국회의원 공천 받으면서 갑자기 그 추징금을 일시 납합니다. 과연 그 7억의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재산 그 목록을 살펴보면 이게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증감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기자한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거 어떻게 보느냐 묻길래 재산 목록을 따져봐라. 선거 이제 그 네. 공보물 확인해봐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7억에 대한 출처를 만약 김민석 후보가 제대로 소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되고 고발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첫 번째 낙마자가 김민석 총리 후보가 될 수 있는 예정자. 거예요. 네네, 예정자 될수 있는 그리고 거죠. 김민석 그 형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원웅이라고 아주 네. 유명한 좌파죠. 그렇죠. 그래서 김원웅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하자마자 인수위 시절부터 이쪽 청계천에서 그 탄핵 시위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아주 뼛속 깊은 어떤 좌파입니다. 전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주장한 사람이 바로 김민석의 형입니다. 예, 김원웅입니다. 네, 그래서 김원웅입니다. 등등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우파 보수 국민들께서 혹시 김민석 그런 어떤 관련된 어떤 정보가 있으면 언론이라든지 국민의힘에 있어서 반드시 낙마를 시키도록 해야 된다. 왜? 김민석 같은 사람이 그래 총리가 돼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지. 네, 맞습니다. 저는 또 그 김민석 그 총리 지명자가 이 어떠한 그 계엄에 대해서 작년 8월에 가장 처음으로 언론에서 언급을 하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언급을 하면서 나의 무슨 소식통이다라고 밝혔던 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소식통으로 어떻게 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좀 인사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계엄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얘기를 이제 김민석 의원이 네. 주도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본인 뭐 소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사 기밀 또 유출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게 오히려 뭐 내부의 어떤 내통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내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대법원하고. 대법원 네. 내통을 얘기했었는데 본인이 빨리 기각시켜줘라 깔끔하게 해줘라 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박지원 의원도 뭐 확실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라고 이거는 했단 말이에요. 뭐 결과가 뭐 좋게 나올 거다. 그렇죠. 우리 편이다. 그러면 뭐 이런 그 식으로 사법부라 얘기했죠. 네. 내통이고 그러면 뒷거래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반드시 받아야죠. 그 관련돼 가지고 최측근인 김민석 만약에 내정자한테도 우리가 그 질문을 물어가지고 경로를 따질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어제 오늘 이제 TV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김민석이가 왜 총리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비상계엄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어제는 후보 시절에 제가 이제 내통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의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내통 이야기를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하면서 정세를 두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언론 그리고 이런 어떤 일반적인 표현조차도 굉장히 이제 문제시한다. 네. 저는 그런 어떤 인상을 강하게 남았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지금 어떤 수를 쓰는지 앞으로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권력 분립이 참 걱정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